5과목 6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첫 번째 시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총칙이고요. 이 법은 자유로운 제조, 물류, 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관세법상 보세구역과 상당히 조금 유사한 부분이 있는 지역인데 좀 차이 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의 유치, 무역 진흥, 국제물류 원활화, 지역 개발 등을 촉진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5과목 같은 경우는 이 6절하고 뒤에 나오는 7절 이렇게 두 개의 챕터에서 한 5문제, 6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보통 6절의 법률, 그 다음에 7절의 고시의 내용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어의 정의입니다. 첫 번째로 자유무역지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관세법하고 대무역법 등 관계법률, 일단 수출입 관련 법률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세법은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학습을 하시게 될 법률이고요. 대무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세사 시험 범위에는 해당이 안 돼요. 안 되지만은 여러분들 이제 실무 나가셔가지고 보세구역에서 이제 보세 화물들을 보관하고 그다음에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실 때 이런 그 수입 수출 통관과 관련된 업무를 밀접하게 접하게 되실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제 대무역법상의 원산지 그 중에서도 이제 표시에 대한 내용들은 주로 이제 대무역법상의 규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관세법, 대무역법,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수출입 관련된 법령, 그다음에 고시상에 원산지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곳곳에 이제 흩어져 있어요, 조금. 그래서 대무역법상에는 원산지 표시에 대한 내용이 주로 규정이 되어 있다. 관세법상에는 통관과 관련한 원산지 규정들, 주로 이제 원산지 확인 기준이라든지 그런 일반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대무역법에는 구체적으로 실제 수출입되는 화물의 원산지 표시가 어떻게 적정하게 되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제 관세법하고 대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 그다음에 지원을 통해서 자유로운 제조, 물류, 유통, 무역 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이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이 법률 사조에 따라서 지정된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입주기업체라고 하는 것인데 자유무역 지역 안에 입점을 해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일단 편하세요. 그리고 이 법 10조 1항 1호부터 5호까지 그 다음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10조 2항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 관련 조항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춘 자입니다. 입주 자격을 갖춘 자. 이러한 주체들로서 같은 법 11조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한 자. 아시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은 이 법에 따라서 입주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주 계약을 체결한 자를 입주 기업체라고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와 가지고 자유무역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이 법에 따라서 입주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주 계약을 체결한 자여야 된다. 그래야 입주 기업체로서의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법 10조 입주 자격과 관련된 조항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원업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이죠. 11조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법 10조 1항 다른 호하고 이쪽은 법 10조 1항 6호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춘 자예요. 그죠? 그게 어떤 자냐? 봤더니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다. 그게 6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투자 기업이죠.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이 있어요. 그 법률에 따른 기업인데 같은 법, 그죠? 같은 법이라고 하면은 이제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같은 법 4조 3항이나 사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이러이러한 업종은 제한한다라는 규정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이다. 그걸 바로 이 법에서 얘기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의 정의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세 등입니다. 이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관세 등이라고 하는 것은요, 관세뿐만 아니고 다른 세목들도 같이 아우르는 개념이다. 그래서 등에 해당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있고 임시수입부가세, 주세, 개별서비스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임시수입부가세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관세법에서 제4조였어요. 4조에서 내국세 등의 부가 징수를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뿐만 아니고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부터 해가지고 농어촌 특별세까지 해당하는 내국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공부를 하셨죠. 거기에 더해가지고 임시수입 부가세라는 게 하나 추가가 됩니다. 그죠? 근데 임시수입 부가세는 법은 따로 이제 만들어져 있고 요게 규정이 되어 있긴 한데 실제로 수입 물품에 대해서 부과한 적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여차하면은 국내 사정 변경에 따라서 부과하려고 만들어 놓은 세목이다. 근데 아직 부과한 적은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부가가치세, 임시수입 부가세, 부가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혼동을 하시기가 쉬운데 엄연히 다른 종류의 세목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대해서 이기 때문에 내국세도 부가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요, 이런 내국세는 세관장한테 부가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무서장한테 그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관세법이고 수입 물품에 대해서 부가 징수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관장한테 부가 징수 권한이 있다. 그다음에 관세 영역이죠. 관세 영역은요, 관세가 부과되는 영역이다. 그러면 그와 좀 대비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보세구역을 들 수가 있겠죠. 보세구역, 그죠? 보세구역은 우리나라의 영역 안에 있는 장소인데 관세법상 외국으로 보는 지역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세구역 안에 외국 물품 상태 그대로 반입시켜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장치 보관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관세의 과세가 유보되는 지역이 보세구역입니다. 그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관세 영역이다 라고 하는 것은 관세가 부과되는 지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입, 수출, 그 다음에 외국 물품, 내국 물품의 경우라고 하면은 관세법상 규정되어 있는 수입, 수출, 외국 물품, 내국 물품의 정의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죠. 다시 한번 좀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은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거. 그 다음에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관세법상 수입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봐주시면 될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지식서비스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에서 산업발전법 관련 조항에 따른 지식서비스 산업,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금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말을 바꾸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봐주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1번 같은 경우는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이 법에 자유무역지역 법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시겠죠? 다만 자유무역지역의 물품의 반출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통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때는 예외 적용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입주기업체 중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다음의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을 해놨고요. 이런 것들이죠.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12조,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예우와 관련된 법률, 그다음에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관련된 조항, 이런 것들을 앞에서 보셨던 외국 입주기업체 중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자유무역 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해서 경제 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이 법과 자유무역지역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자유무역지역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두 가지 법률이 있다 또는 복수의 법률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거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그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이 자유무역지역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우선순위, 그죠? 그걸 적용해 놓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절차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보시면은 중앙행정기관장, 그다음에 특별시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나 또는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가지고 누구한테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한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먼저 이제 지정을 받고 싶은 자들이 관련된 요건을 갖춰가지고 또는 협의를 통해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한테 지정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시도지사는 자유무역지역 관리권자한테 관리권자는 또 뒤에 나옵니다. 어떤 그 케이스에 따라서 그 주체가 조금 달라요. 관리권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해양수산부 장관인 경우도 있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인 경우도 있습니다. 뒤에서 상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실게요. 이런 관리권자한테 그 시도지사를 대신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그다음에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해서 그다음에 지정과 관련된 내용을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요. 요청을 받은 관리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기본계획이라는 거를 작성해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한테 제출을 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기본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뭔가 세세하게 암기를 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큰 틀에서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정이 요청된 지역의 실정과 필요성, 요건을 검토한 다음에 기재부 장관이나 국토교통부 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정을 한다. 그죠? 지정권은 명백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자유무역지역을 지정을 했으면은 그 지역의 위치, 경계 등에 대해서 세부 사항을 고시를 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나 시도지사한테 통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죠? 정리하면은 지정 신청을 통해 가지고 산업통상부 장관이 그 관련된 서류를 받고 그걸 검토해 가지고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정한 다음에는 세부 사항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고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을 역시 관련자들한테 통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시도 하고 통지도 해야 된다. 그다음에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런 내용을 14일 체크를 좀 해주시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정 요건이에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모두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래요. 그리고 화물 처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그리고 그 산업단지는 공항이나 항만에 인접해 있고 근처에 있어야 되고, 화물을 국외에 반출하거나 국외로부터 반입하기 쉬운 지역이어야 된다. 입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입지 조건을 갖춘 장소여야 된다. 그 다음에 관련 법에 따른 공항이나 배후지, 그때 이제 공항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 부분은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공항이었죠? 뒤에 이제 항만도 나오거든요. 연간 30만 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고 정기적인 국제 항로가 개설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이나 배후지의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그다음에 배후지는 입지가 굉장히 좋아야 되고 공항과 접해 있거나 전용 도로 등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자유롭게 물품의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물류터미널이나 물류단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연간 1천만 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반입 물량의 50% 이상이 외국으로부터 반입되고, 그리고 반입된 물량의 20% 이상이 국외로 반출되거나 반출 예상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런 요건들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항만이에요. 항만의 경우도 숫자를 좀 체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간 1천만 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3만 톤급 이상 컨테이너 선박용 전용 부두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관련 법 시행령에 따른 육상구역의 면적, 그 다음에 배후지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배후지는 입지 조건을 따졌을 때 항만과 접해 있거나 또는 전용도로 등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굉장히 물품의 이동이 편리한 곳이어야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틀에서 보시면은 도로 등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품의 반출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어야 되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래와 같은 시설, 즉 통제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또는 설치 계획이 확정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담장, 출입문, 경비초소 등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반입 물품, 반출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검사장인데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이어야 된다. 그래서 과학 감시 장비, 그다음에 감시 종합 상황실, 그다음에 화물 차량 통제소, 그다음에 세관 검사장,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곳이어야 된다. 그다음에 숫자 나오는 거는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400제곱미터 이상이고, 그다음에 최소 면적 10,000제곱미터, 그다음에 세관 공무원이 24시간 상주 근무에 필요한 사무실이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요건들이요. 그다음에 이제 지정된 자유무역 지역과 관련해 가지고 변경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한테 자유무역 지역의 위치나 경계, 면적의 변경을 요청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거를 봤을 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자유무역 지역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보거나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나 시도지사로부터 지정 해제 요청을 받은 경우는 지정을 해제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예정지역이라는 것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곳이나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산업단지, 공항 및 배후지, 그 다음에 물류터미널, 물류단지, 그 다음에 항만 및 배후지 이런 것들을 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예정지역의 지정을 요청한 누가 요청해요?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시도지사, 그죠? 누구한테요? 산업통상부, 자원부 장관한테 그 예정지역의 위치 등에 대해서 변경을 요청할 수가 있다 해놓고, 지정기간은 3년 이내입니다. 3년 이내로 규정을 해놓고 있다. 그 다음에 역시 연장하게 되는 경우는 3년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라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입주 자격과 계약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제 관리권자. 자유무역 지역을 지정을 하고 이제 일정 기간 지속해서 관리를 할 주체, 관리권자는 다음과 같이 좀 케이스별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고요. 그 다음에 공항 및 배후지는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이쪽도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그 다음에 항만 및 배후지는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내용을 좀 누가 이제 관리권자가 될 수 있는지 케이스별로 좀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권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을 하고요. 각종 사업활동을 지원한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의 유지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그 다음에 각종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한다. 그 다음에 자유무역 지역을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능 및 특성에 따라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생산 시설지구, 그다음에 지식서비스 시설지구가 있고, 그다음에 물류시설지구, 그다음에 지원시설지구, 그다음에 뭐 그 밖의 공공시설지구와 교육훈련 시설지구, 그죠? 뭐 이쪽을 이제 5번으로 해볼까요? 이 정도로 이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뭐 선지가 5가지니까 보통 한 4개 정도 맞는 내용 집어넣고 하나 틀린 내용 넣어놓겠죠. 그래서 다음 중 자유무역 지역의 구분과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다시금 출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